ITQ 한글 2024년 3월 기출문제 A형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문제지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은 우리가 한글 시험 문제로 정답 파일로 제출하는 파일을 저장할 때 그 시험 보는 컴퓨터에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 파일의 이름을 갖다가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다시 자기 이름,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넣어서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요걸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출하는 그 한글 파일에 어떤 지켜야 할 형식에 대해서 요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지에서 글꼴이라던가 크기를 지정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한초록 바탕에 10포인트의 검정, 주간결 160의 양쪽 정렬을 하라고 하는 요건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모든 페이지의 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11, 그 다음에 위아래 아래쪽 위는 전부 다 10을 주라고 했습니다. 제본은 0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출하는 한글 파일은 3장짜리로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1번, 2번만 들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번, 4번이 들어가고 마지막 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를 넣으라고 이렇게 3장짜리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답안 작성 요령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하고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아래 한글에서 새 문서를 꺼낸 상태에서요.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해야 하기를 누르면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여기 문서 폴더 안에 IT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 주냐면 수험번호 8자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8자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갖다가 써주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서 하고요. 저장을 해서 이 파일을 전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서 해야 할 건 뭐냐면 서체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항상 함초록 바탕에 10포인트에 그 다음에 함초록 바탕에 10포인트에 그 다음에 글씨는 검정색에 양쪽 정렬 그 다음에 주간격은 160을 주라고 했습니다.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지에 용지 설정을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용지 설정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쪽에서 클릭을 해서 보면은 쪽 메뉴 옆을 클릭하면 편집 용지라고 있고 옆에 단축키 F7이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맨 처음에 용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 F7은 외워두겠습니다. 그래서 F7을 눌러서 이렇게 용지 설정에 들어오면은 위아래는 전부 다 10이고요. 왼쪽 오른쪽은 11입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20이라는 숫자 끝에서 마우스를 클릭해 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파랗게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10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는 키보드의 탭키를 이용하겠습니다. 탭키로 하면 아래로 내려갔죠. 10이라고 주고 또 왼쪽으로 가면은 11. 그 다음에 제본은 0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11. 그 다음에 아래쪽은 10. 그 다음에 다 아래쪽은 다 10이죠. 그리고 설정을 해주면 지금 여백 설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출한 답안 파일은 3장짜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1번 페이지에는 1번, 2번만 들어가랬죠. 그러면 1 하고 땡 한 다음에 엔터를 5번 치겠습니다. 5번 쳐도 되고 4번 쳐도 되고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이땡 하고 한 5번 쳐주고 그 다음에 2번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한글에서 페이지를 추가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라던가 컨트롤 J라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ITQ 시험에서는 페이지를 추가할 때는 Alt하고 Shift하고 엔터를 클릭하겠습니다. Alt, Shift, 엔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 지금 페이지가 추가되면서 1번 페이지와 2번 페이지는 구역 나누기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1번 페이지와 2번 페이지의 속성이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3번 페이지만 페이지 번호를 넣었을 때 1번, 2번에는 페이지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페이지를 추가할 때는 Alt, Shift, 엔터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페이지 오면은 3땡 한 다음에 5번 쳐주고요. 4땡 한 다음에 5번 쳐주고 또 3번 페이지를 추가할 때는 Alt, Shift, 엔터로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한 3번만 쳐주겠습니다. 제목 페이지 한 줄 건너뛰고 본문 들어갈 자리 이렇게 쳐주고
이제 기본 작업은 다 했고요. 답안 작성 이런 건 다 했고 이제 1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은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스타일이라는 거는 자주 사용하는 글꼴의 모양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출력 형태와 같이 영문 두 줄과 한글 두 줄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조건에서 말하는 스타일을 적용해 줘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긴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스타일 기능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는 영문 두 줄과 한글 두 줄을 먼저 여기 1땡 밑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문 두 줄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문 두 줄 끝나고 나면 엔터를 쳐서 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한글 두 줄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 두 줄도 입력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문제지 출력 형태와 다르게 영문과 한글이 딱 붙어 있죠. 여기에다가 문제지 조건을 제기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름의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력한 영문 두 줄과 한글 두 줄을 다 까맣게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에 스타일에 대한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서식의 옆에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스타일이라고 그러고 F6이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가 F6입니다.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F7을 외우듯이 F6도 외워두겠습니다. 그래서 F6을 눌러갖고 스타일 창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스타일의 목록들이 쫙 있는데 이거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 조건에 맞는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 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더하기 누르고요.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주라 했나요? 문제에서는 메타버스라고 주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주라고 했던 음,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메타버스라 이름을 넣어주고요. 문제에서는 문단 모양은 왼쪽은 11, 15, 문단 아래는 10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15만큼 들어가고요. 문단 아래 10만큼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붙어 있지만.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주고 문단 모양을 클릭해가지고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을 줄 건데 요때 여기를 유심히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주는 값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유심히 보면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15를 주라고 했죠. 그때 15만큼 들어갔고요. 문단 아래는 10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단 아래 10만큼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다음에 글자 모양에 가서 글자 모양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글자 모양에 설정해 줄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이 폰트가 다릅니다. 한글은 글꼴을 도둠으로 하라 했고요. 영문은 굴림으로 하고 이 두 개의 공통은 크기는 장평, 자가는 공통으로 주고 그랬을 때는 공통으로 주는 걸 먼저 주고요. 안 그러면은 먼저 한글을 주고 그 다음에 글꼴을 먼저 지정하면 각각 이렇게 공통사항을 각각 한 번씩 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요. 일단 공통에 해당하는 글꼴의 크기는 10이고요. 장평은 95라고 주고 자가는 5%라고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에 95에 5% 얘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언어에 가가지고 한글은 무슨 글자죠? 도둠체 주라 그랬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찾으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파랗게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귿을 누르면 이렇게 디귿으로 시작하는 폰트가 맨 위에 나옵니다. 도둠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영문 선택한 다음에 이때도 파랗게 선택을 해가지고 영문은 굴림이죠. 기역을 누르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굴림이 위에 나왔습니다. 굴림 해주고요. 그래서 한글은 도둠, 영문은 굴림. 이라고 선택해주고 크기랑 장평 자가는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면 설정해주면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메타버스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요걸 클릭해보면 여기 속성이 나오죠. 왼쪽 여백 15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꼴 모양은 장평, 자간, 크기 다 나오는데 꼬리 물음표로 나오는 이유는 영문과 한글이 폰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까맣게 설정해 놓은 거를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만들어준 스타일로 여기 설정을 눌러주는 순간에 이렇게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오타 없이 모양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출력 형태의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 끝부분을 비교해 보면 지금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오타 없이 그 다음에 자간이랑 이런 게 잘 적용이 된 겁니다. 1번 문제를 완성했습니다.